결혼 후 박선영, 가명 씨는 저에게 외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손주들의 아이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박선영 씨는 첫사랑과의 순결을 지키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가 그녀의 아이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마음대로 다른 여자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만약 석 달 안에 임신 소식이 없으면 그녀는 저에게 매일 임신에 적합한 여자를 소개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급 스폰서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한 달에 5억 원을 불렀고 저는 중개인이니 당연히 차액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청설, 가명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스폰서 해줄 여자를 찾았어. 3개월에 9억 원이야. 하청설 씨는 얼굴색이 변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이지 당신 엄마가 아니에요. 당신이 스폰서하면서 돈을 아내에게 달라는 게 말이 돼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지지도 못하게 하면서 아이를 낳으라니 내가 혼자 애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여자를 찾아 임무를 완수해야지. 원래 당신이 해야 할 일이고 이 비용은 당연히 당신이 부담해야 해. 돈을 내지 않겠다면 이 계약 결혼은 여기서 끝내는 수밖에. 하청설 씨는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결혼한 것뿐이에요. 저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구한, 가명, 씨만 좋아해요. 저는 무관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거절했으면 나는 할아버지께 우리 결혼은 할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쇼라고 말했을 거야. 그럼 할아버지께서 당신을 강제로라도 나랑 자게 하셨을까? 하청설 씨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연기도 잘하는군요. 전에는 이렇게 음흉한 줄 몰랐어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당신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당신에게 너무 실망했어. 앞으로 당신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어. 앞으로 당신을 이렇게 대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적응하는 게 좋을 거야? 적응 못하겠으면 참던가. 하청설 씨가 분노에 휩싸여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자 저는 재촉했습니다. 자, 돈을 낼 거야. 몸으로 갚을 거야. 하청설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부러 저를 자극해서 저와 아이를 가지려는 수작이군요.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제 몸과 마음은 구한 씨 거예요. 당신은 절대 가질 수 없어요. 말을 마친 그녀는 저에게 9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구한 씨를 위해 몸을 지키는 이유는 10년 전에 그가 당신을 구했기 때문이고 당신은 몸으로 갚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이겠지? 사실 10년 전에 당신을 구한 사람은 나였어. 하청설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구한 씨의 공을 가로챈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는 당신에게 경고했어요. 제 한계를 시험하지 말라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공을 가로채려는 게 아니야. 당신을 구한 건 정말 나였어. 하청설 씨는 냉정하게 제 말을 잘랐습니다. 당시 저는 희미하게나마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옷을 조사해보니 구한 씨의 옷이었어요. 호민, 가명, 씨, 당신은 제가 바보인 줄 알아요? 그런 엉성한 이유를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만약 구한 씨의 공을 또 가로채려고 한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미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더 이상 해명할 의욕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노력했어요. 당신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 말을 남기고 하청설 씨는 제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 통제불능 상태로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있다가 휴대폰을 들어 송여치, 가명, 씨에게 전화해 어젯밤 호민 씨의 행적을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와 밤을 보냈는지. 송여치 씨는 재빠르게 움직여 곧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어젯밤 호민 도련님은 클럽에 가셨습니다. 직원에게 들어보니 그는 아무도 찾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에 클럽을 나와 회사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가 혼자 밤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하청설 씨는 이유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그는 여자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제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뻔뻔하게 장동작전을 쓰는군요. 아쉽게도 저는 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청설 씨는 송여칠 씨에게 그가 직접 만든 위장약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송여칠 씨는 호민 씨가 오늘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녀는 전화를 걸어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청설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렸습니다. 그는 항상 잊지 않았던 일인데 이번에는 분명히 일부러 그런 거예요. 차 한 잔 마시는 게 대수인가요? 그 사람처럼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송여칠 씨는 아무 말 없이 물러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청설 씨의 위가 갑자기 쥐어짜듯 아파왔고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송여칠 씨에게 차에 있는 위장약을 사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시아, 가명, 씨에게 전화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개인 별장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협력하는 동안 그곳에서 지내세요. 클럽에 자주 드나들면 경찰에 잡히기 쉬우니까 여자의 장난스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중독됐나 봐요. 5시간도 안 돼서 또 찾는 걸 보니 가는 날이 장날이네. 저는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말했습니다. 겸사겸사 당신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려는 것뿐이에요. 클럽에 드나들면 경찰에 잡히기 쉬우니까 이시아 씨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있는 곳으로 데리러 와주세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아 전화를 걸려는 찰나 관능적인 자태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시아 씨는 제가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반쯤 웃으며 말했습니다. 옷을 입으니 못 알아보겠어요.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그녀가 어젯밤의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시아 씨의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고 저는 얼굴이 붉어진 채 그녀를 차에 태워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시아 씨가 늘씬한 다리를 테이블 위에 올리자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금액만 이야기했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저는 주로 밤에 당신을 만날 것이고 낮에는 자유롭게 활동해도 좋아요. 밤에는 스케줄을 잡지 말아주세요. 제가 필요할 때 바로 와줄 수 있도록 5-5가지 조건을 이야기한 후 이시아 씨는 소파에 늘어져 앉아 말했습니다. 갈 수 없어요. 저도 다른 일이 있고 야근할 때도 많아요. 가끔 출장도 가야 해서 매일 밤은 안 돼요. 저는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프로 아니었나요? 이시아 씨는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부업이에요. 낮에는 다른 일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녀에게 일 그만두는 대가로 1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이시아 씨는 말했습니다. 월세 내기도 빠듯해요. 그녀는 마치 돈도 없으면서라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문제 없어요. 계좌 번호를 보내줘요. 먼저 일부를 보내줄게요. 말을 마친 이시아 씨는 매혹적인 목소리로 갑자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내일 출장을 가야 하니 시간이 있을 때 미리 몇 번 해줘요. 저는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매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시아 씨는 제 손을 잡아 자신의 풍만한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 손을 통해 전해지자 제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멍하니 있는 사이 이시아 씨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왜 웃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시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분명 여자 가슴 만져보는 게 처음이겠죠. 그 말을 듣자 제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는데 그녀는 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시작했고 제가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협조하자
그녀는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은 춘색으로 가득 찼습니다. 후다닥 샤워를 마친 저는 하씨 일가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별장 안 사람들은 모두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고아주, 가명,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하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청설 씨와 함께 돌아오자 고아주 씨는 빈정거렸습니다. 당신도 그녀를 따라 하는군요. 마침내 하씨 일가의 원로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고아주 씨는 원로를 흘끗 쳐다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손주가 하나뿐인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험담 좀 하면 어때서요? 아, 맞다. 어르신의 다른 손주는 이미 죽었죠. 어르신의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요. 어르신은 참 운이 좋으시네요. 살아생전에는 손주가 있고 죽어서 저승에 가도 손주가 있으니 어디를 가든 손주가 있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씨 일가의 원로는 몸을 떨며 가만히 몸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원로의 처량한 모습이 억울하게 혼나는 아이 같다고 생각했지만 고아주 씨의 원한이 얼마나 깊은지 이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씨 일가가 그녀에게 진 빚이었습니다. 5년 전 하청산, 가명, 씨는 의용군으로 추대되었지만 많은 의혹을 남겼습니다. 그 때문에 고아주 씨는 열사의 과부가 되었고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정절녀 역할을 강요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조금이라도 불행해 보이면 대중은 그녀의 고통을 보상하고 하씨 일가의 명성과 사업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속박 속에서 고아주 씨는 유일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하씨 일가의 남자들은 호화롭게 차려입고 자유롭게 살았지만 그녀는 원한 속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씨 일가의 원로는 갑자기 난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호민아, 너와 청설이가 결혼한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왜 아직 아이가 없느냐? 이 질문은 분명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때 고아주 씨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호민이에게 물어봐서 뭘 하겠어요? 며느님에게 물어봐야죠. 어쩌면 밖에서 이미 결실을 맺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청설 씨의 얼굴색은 즉시 변했습니다. 어르신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원로는 식기를 쾅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청설아, 솔직하게 말해봐라. 밖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하청설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슬며시 제 발을 툭 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할아버지, 안심하세요. 저희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저 할아버지 곁에 더 오래 있고 싶어서 피임약을 먹었을 뿐이에요. 원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다 널 위한 것이다.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제가 훌륭한 연기를 펼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하씨 일가의 원로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하청설 씨와 함께 정원에서 다정한 척 산책했습니다. 잠시 후 임구한 씨에게서 하청설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임구한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청설 씨는 다정한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호민 씨와는 절대 같이 자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위해 몸을 지키기로 약속했으니 꼭 지킬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순간 고아주 씨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고아주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하청설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청설 씨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휴대폰을 빼앗아 무심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에서는 임구한 씨의 느끼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너무 보고 싶어. 우리 3달이나 못 만났잖아. 간신히 시간이 생겼는데 만날 수도 없고. 매일 밤 내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어? 내 품이 너무 그리워. 고아주 씨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비웃었습니다. 밤이라고요? 지금이 대낮인데. 정말 염치도 없군요. 왜 그러고 나서 그녀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와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하청설 씨는 당신 아내잖아요. 함부로 전화하지 마세요.
임구한 씨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음 말을 듣고서야 고아주 씨가 자신을 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화가 나면서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심한 말을 써서 저를 모욕하세요? 고아주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사람에게는 사람처럼 말하고 귀신에게는 귀신처럼 말하는 거예요.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짓을 할 거면 욕먹을 각오도 해야죠. 전화가 끊기자 하청설 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왜 구한 씨에게 화를 내세요? 그는 예민한 사람이에요. 호민 씨처럼 뻔뻔하지 않다고요.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얼굴이 얇은 사람이 어떻게 남자를 빼앗을 수 있겠어요? 고아주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호민 씨는 당신 남편이에요. 누구도 이 사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어른들이 선택했으면 책임을 져야 해요. 양다리 걸치는 짓은 하지 마세요. 하청설 씨는 분노에 차 말을 잇지 못했고 재빨리 전화를 걸어 임구한 씨를 위로했습니다. 고아주 씨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화내지 마세요. 고아주 씨는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녀석한테는 안 되는구나. 저는 어쩔 수 없이 웃었습니다. 저는 하청설 씨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정원을 한 바퀴 돌았을 때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청설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임구한 씨를 달래고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하청설 씨는 창가에 앉아 제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 서둘러 재촉했습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오빠와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리세요. 저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임구한 씨와 여행을 가고 싶어 하니 그에게 대신 속여달라고 말하라고? 알면서 왜 물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구한 씨가 힘들 일도 없었을 텐데 하청설 씨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안 가요. 하청설 씨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계약은 잊었어요. 하호민 씨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억하죠. 계약서에는 제가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고 쓰여 있었죠. 설마 어젯밤 임구한 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를 할아버지로 모신 건가요? 하청설 씨는 분노에 차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하청설 씨를 조롱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를 할아버지로 모셨어요? 어쩌면 저도 당신이 그를 달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청설 씨는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이를 악물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루에 1억 원 줄게요. 저와 함께 가세요.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안 가요. 1억 5천만 원. 안 가요. 2억 원. 안 가요. 하청설 씨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에 3억 원. 저는 하청설 씨의 안색을 살피며 억지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면 가겠어요. 저는 이것이 하청설 씨의 마지막 한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임구한 씨를 만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3억 원이나 받는다면 돈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미쳤다고 거절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저는 원로에게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하청설 씨와 함께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섰을 때 클럽으로 갈 줄 알았지만 차는 클럽 앞에 멈췄습니다. 임구한 씨와 그의 외국인 친구들이 문 앞에 서서 하청설 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임구한 씨는 하청설 씨를 보자마자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임구한 씨의 친구들이 저를 알아챘습니다. 청설아, 왜 쟤랑 같이 있어? 제가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면 입 다물어. 너희들을 정리하는 건 식은 죽 먹기야. 왕첨첨, 가명, 씨는 비웃고 멸시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하하, 정말 웃기네.
격투기 흉내나 내는 하차는 배우 주제의 뭘로 우리를 정리하겠다는 거야. 그러자 클럽 문 앞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짝소리가 울려 퍼지며 왕첨첨 씨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임구한 씨의 친구들은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 모습에 겁을 먹었고 감히 저에게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감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격투기 흉내나 내는 저에게도 감히 도전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저를 모욕하는군요. 역시 끼리끼리 노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쓰레기들끼리 알아서 분류되는군요의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에 가서 보드카 한 병을 시켜 혼자 마셨습니다. 마음속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쾌한 이유는 격투기 흉내를 내는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 아니라 격투기 흉내를 내게 된 이유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8년 전 외가 쪽 가문의 자금줄이 끊어지면서 주식시장이 붕괴되었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파산 청산 후 수천억 원을 빼돌린 주주들과 책임자들은 해외로 도주했고 외할아버지 가문은 모든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큰 외삼촌은 감옥에 갔고 외할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큰 외삼촌을 제외한 백씨 가문의 사람들은 채권자들에게 감금되었고 채권자들은 백씨 가문이 몰락하여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분풀이하듯 괴롭혔습니다. 제 어머니 또한 화를 면치 못했고 수모를 당한 후 백화점 옥상에서 뛰어내려 대중에게 끔찍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몸에는 재킷 한 벌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CCTV를 확인해 보니 하청설 씨가 어머니에게 재킷을 덮어주었고 호기심에 몰려든 군중을 쫓아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은 절망과 암울함 속에서 점점 커져갔고 결국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외할아버지와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나는 한때 WVB라는 지하 격투 리그에 참가했습니다. 이 리그는 폭력성을 특징으로 하며 외모와 체격에 대한 요구 조건이 매우 높습니다. 다행히 제 외모는 기획사 사장님들의 마음에 쏙 들었던 덕분에 쉽게 리그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하고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노출이 심한 자세로 싸워야 한다는 점은 아쉬웠지만 과거가 떳떳하지 못했던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수입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채권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여 외할아버지와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WVB에서 5년 동안 싸웠는데 3년 전쯤 하 회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젊은 시절 외할머니께 빚을 졌는데 이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으니 저에게라도 갚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할머니는 하 회장님의 첫사랑이셨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그 당시 외할머니와 동료의 보상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셨고 외할머니께 많은 어려움을 남겨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아마도 나이가 드시면서 인과응보를 믿게 되셨고 스스로 덕을 쌓기 위해 외할머니를 찾으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외할머니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하 회장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 회장님은 극도로 이기적인 분이셨습니다. 하 씨 가문의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에게 하청설 씨와 결혼해야 백 씨 가문을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하청설 씨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하 회장님께서는 100억 원과 정성그룹의 일부 주문을 제공하여 백 씨 가문이 개인 채권자들에게 진 빚을 갚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은행 빚이 문제였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하 씨 가문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매달 이자만 갚기로 했습니다. 저는 술잔을 비우며 씁쓸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 회장님께서 얼마나 더 오래 사실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후 백 씨 가문은 다시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저는 하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백씨 가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 회장님은 찾아뵙고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청설이가 하씨 가문의 아이를 낳아주면 유언장에 정성그룹의 지분 일부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장에 제 이름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 회장님께서는 제가 아이를 낳으면 결국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것이고 그 아이는 하씨 가문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반드시 낳아야 했습니다. 비록 하청설 씨의 아이는 아니겠지만 하 회장님께 손자를 안겨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청설 씨는 효심이 깊은 손녀이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이의 정체는 절대 밝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후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면 아이의 정체가 밝혀진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담배를 입에 대려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손이 뻗어 담배를 빼앗아갔습니다.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아요. 피고 싶으면 저에게 키스하면 되잖아요. 뒤돌아보니 이시아 씨였습니다. 어떻게 여기 계세요? 이시아 씨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출장 왔는데 오빠도 여기 출장 왔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애인이랑 바람 쐬러 가는 길에 저를 방패막이로 데려왔어요. 이시아 씨는 눈썹을 살짝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불쌍하네요. 아내에게 없는 것을 제가 채워줄게요. 저랑 놀러 가요. 저는 그녀를 흘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시아 씨는 말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빠랑 같이 자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뻔뻔한 그녀 때문에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시아 씨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오빠를 즐겁게 해줄게요. 5분 후, 저는 호텔 객실에 서서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놀아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시아 씨는 제 턱을 들어 올리며 손가락으로 제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동안 못 만났는데 저랑 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재미없어졌거나 며칠 동안 제가 없는 사이에 다른 여자가 생긴 건가요? 그녀의 말투는 불쾌했지만 저는 이런 미인계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참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그녀는 저에게 올라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아래로 눕히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래에 있는 게 더 어울려요. 이시아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반대하지 않길래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기억하고 있었군요. 그녀의 웃음소리를 듣자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시아 씨는 제가 당황해하는 것을 알아차린 듯 놀리듯 말했습니다. 제가 아래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아요? 왜 가만히 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흘 동안 못 봤더니 어색하네요. 샤워하고 기분 전환 좀 해야겠어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저는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이시아 씨는 반쯤 웃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요. 저도 샤워하고 올게요. 저는 속으로 그녀가 도대체 얼마나 절박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시아 씨는 순식간에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침대로 끌고 갔습니다. 바로 그때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민 씨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이시아 씨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객실 점검인가 봐요. 저는 이시아 씨를 안아내린 후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지 않은 수였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이 배지를 꺼내 신분을 밝히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러 왔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잘못 짚었어요. 저는 여자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고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신분 확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고 여자친구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말을 마친 저는 신분증을 가지러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들은 저를 막아섰습니다. 저희에게 여경이 있습니다. 여경이 들어가 확인하고 여자친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명의 여경이 방으로 들어와 이시아 씨 앞에 섰습니다. 여경은 배지를 꺼내며 나긋나긋하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분은 당신의 남자친구가 맞습니까?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방경찰서 유치장에 앉아 울적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엄격하더니 오히려 해외에서는 더 허술한데 잡혔다니. 옆에 앉아있던 이시아 씨의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위험하고 음산한 분위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를 안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녀는 항상 나른하고 제멋대로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투는 약간 거슬렸지만 성격은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누가 경찰서에 잡히고 싶겠습니까? 바로 그때 이시아 씨의 우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제가 유명한가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처음 당신을 선택했을 때 얼굴이 익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예쁘고 몸매가 좋아서 선택한 것뿐인데 그러자 이시아 씨는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그럼 왜 저를 고용했죠? 바람 피우는 주제에 아는 사람을 찾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왜 제가 낯이 익다고 생각한 거죠? 혹시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이시아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만난 적 없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비록 기억력이 좋지 않지만 당신처럼 눈에 띄는 외모라면 만난 적이 있어도 잊을 리가 없죠. 이시아 씨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경찰서 밖에는 수십 대의 지프차가 나타났고 그 중에는 장갑차도 섞여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차에서 내려 험악한 분위기로 경찰서를 에워쌌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서 안의 사람들은 누군가 난동을 부리러 온 줄 알고 지원 요청을 하려고 했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자마자 몸을 떨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오스틴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경장은 경찰서가 오스틴 가문의 사람들에게 포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여 서둘러 뛰어나와 영접했습니다. 대인, 어인일로 경찰서에 오셨습니까? 오스틴 가문에서 연방경찰서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젊은 장교가 구경장을 걷어찼습니다. 구경장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칭찬했습니다. 역시 대인은 힘이 장사십니다. 괜히 군대에 들어와서 오스틴 가문의 인재가 된 게 아니군요. 젊은 장교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첨하지 마라. 연방경찰서 주재에 감히 오스틴 가문의 사람을 잡아들여? 우리 가문과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 구경장은 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두려움에 휩싸여 변명했습니다. 저희는 오스틴 가문의 사람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젊은 장교는 다시 한번 발로 찼습니다. 감히 우리 가문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냐? 구경장은 절망했습니다. 이미 코앞까지 쳐들어왔는데 착각할 리가 없었습니다. 구경장은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놈이 오스틴 가문의 사람을 잡았단 말인가? 대통령 아들을 잡는 것보다 오스틴 가문의 사람을 잡는 게 더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단 말인가? 감시실에서 이시아 씨는 밖의 소란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수갑은 순식간에 풀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경악하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시아 씨는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알아볼게요. 문에 다다르자 그녀는 다시 돌아와 몸을 숙여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시아예요. 잊지 마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제 귓불을 살짝 깨물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픔과 수치심, 분노에 휩싸여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여기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건가?
이시아 저는 그녀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적은 그녀를 빨리 임신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일에는 전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시아 씨가 감시실에서 나오자 연방경찰서 직원들이 얻어맞아 얼굴이 퉁퉁 부은 채 떨면서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의 부하인 리웨이터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리웨이터는 이시아 씨를 보자 기쁜 표정을 지으며 재빨리 다가가 말을 하려 했지만 이시아 씨는 눈을 부릅뜨며 그를 위협했습니다. 리웨이터는 즉시 꽁지 빠진 닭처럼 굴복했고 하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문에 다다르자 이시아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밖의 군인들과 장갑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시아 씨의 얼굴색은 변했습니다. 당장 철수해, 그녀는 구경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오늘 밤 일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체포된 사람의 신분, 외모, 이름까지 모두요. 만약 그의 신분이 조금이라도 누설된다면 즉시 군대를 이끌고 경찰서를 싹 쓸어버릴 겁니다. 리웨이터는 공손하게 경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시아 씨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의 행적이 이미 드러났고 분명 누군가 거짓 정보를 흘려 리웨이터를 속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리웨이터가 감히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연방경찰서를 포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서 진상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이시아 씨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호민 씨는 러시아 사람들의 후한 인심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수갑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구경장의 사과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구경장은 꿇어앉아 머리를 조아렸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사람을 잘못 잡아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시아 씨가 돌아온 줄 알고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같이 먹어요? 여기 음식이 꽤 괜찮은데 대답이 없자 고개를 들어보니 들어온 사람은 제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얼굴은 굳어졌고 하청설 씨의 얼굴은 더욱 험악했습니다. 그녀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청설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와 제 손목을 잡고 매섭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과 함께 있었던 여자는 누구예요? 저는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와 있든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당신 일이나 신경 쓰세요. 하청설 씨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당신은 염치도 없군요. 외국에 오자마자 여자를 찾아 호텔에 들어가다니. 제가 신고하지 않았으면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을 텐데 저는 그녀를 흘끗 쳐다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해야 염치 있는 거죠? 당신이 시키는 대로 공처럼 굴면 염치 있는 건가요? 하청설 씨의 얼굴이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제가 당신에게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당신이 저에게 여자를 찾아달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탁이 없었더라도 지금 제가 밖에 나가서 여자를 찾으면 당신에게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당신은 3년 동안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잖아요. 이제 제가 당신에게 갚는 것뿐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반쯤 웃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여자를 찾는 것에 대해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죠? 혹시 저에게 마음이 생긴 건가요? 하청설 씨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임구한 씨만 사랑해요. 절대 당신을 사랑할 일은 없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왜 제가 여자를 찾았다는 사실에 화를 내는 거죠? 하청설 씨의 눈은 재빨리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당신에게 사과하러 갈 거예요. 임구한 씨와 그의 친구들은요?
당신이 임구한 씨 친구들을 괴롭혔으니 그들을 달래기 전에 나가서 딴 여자랑 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 임구한 씨 친구들을 괴롭혔나요? 오히려 그의 친구들이 먼저 저에게 시비를 걸었는데요. 제가 정당방위했는데 왜 사과해야 하죠? 그 말을 듣자 하청설 씨는 음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구한 씨는 당신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그게 당신 잘못이에요. 왕첨첨 씨는 구한 씨 친구예요. 당신이 그를 때린 것은 구한 씨의 체면을 깎은 것과 같아요. 즉, 구한 씨의 뺨을 때린 것과 같아요. 그러니 사과해야 해요. 당신이 말싸움을 잘하는 건 알지만 지금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와 함께 돌아가서 구한 씨에게 제대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구한 씨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가 화를 풀 때까지요. 저는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안 가요. 임구한 씨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당신이 알아서 달래세요. 그를 달래는 것은 저의 의무가 아니에요. 하청설 씨는 냉정하게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는 100시 가문의 은행빚 이자를 내지 않을 거예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말을 남기고 그녀는 뒤돌아섰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하청설 씨는 역시 저의 약점을 알고 있었고 다시 한번 100시 가문을 이용하여 저를 위협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하청설 씨는 발소리를 듣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 남자는 돈 때문에 한계도 없구나. VIP 룸에 돌아오자 임구한 씨는 소파에 앉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울어서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청설 씨가 문으로 들어오자 임구한 씨는 슬픈 표정으로 눈을 내리깔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풀이 죽은 모습을 본 하청설 씨는 재빨리 다가갔고 다른 사람들은 눈치껏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청설 씨는 임구한 씨 옆에 앉아 그를 껴안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어? 누가 괴롭혔어? 임구한 씨는 그녀를 밀어내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리 가세요. 당신의 걱정은 필요 없어요. 당신은 하오민 씨를 찾아 떠났잖아요. 그러니 저랑 놀아주지 마세요. 하청설 씨는 자신이 하오민 씨를 찾아 서둘러 떠난 행동이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그에게 사과했고 그가 화를 풀기 전에는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저에게 임구한 씨에게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임구한 씨는 즉시 분이 풀렸지만 하청설 씨는 제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났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와서 구한 씨에게 사과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임구한 씨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한 씨, 어떻게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거예요. 당신이 어떤 요구를 해도 감히 거절하지 못할 거예요. 임구한 씨는 관대한 척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진심으로 사과하면 돼요. 하지만 왕첨첨 씨를 때렸으니 첨첨 씨가 원하는 대로 사과해야 해요. 하청설 씨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고 왕첨첨 씨는 즉시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 이쪽으로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제 신발을 핥으세요. 임구한 씨 옆에서 왕첨첨 씨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하호민 씨, 어서 점첨 씨의 요구대로 사과하세요. 그 요구가 과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복수하고 싶었다면 당신이 사람을 때렸으니 불법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하청설 씨는 제가 입을 열어 사과를 구걸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면 그녀가 도와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나아가 각각 임구한 씨와 왕첨첨 씨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부딪히게 했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몸을 돌리려는 순간 하청설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돌아와요. 제가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감히 구한 씨를 다치게 하다니. 제가 전에 했던 말이 농담인 줄 알아요?
감히 가려고 했다가는 다음 달에 당신 외할아버지 댁 식구들을 모두 감옥에 쳐넣어 버릴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께 부탁드려야겠네요. 하청설 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어쩐지 요즘 저에게 감이 대들더니 할아버지를 믿고 그랬던 거였어? 지금은 그렇게 거만하지만 나중에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봤어. 저는 무관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의 일은 나중에 생각하죠. 적어도 지금은 당신보다 힘이 세니까 남들 믿고 함부로 대해도 되거든요. 의 말을 마친 저는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외국의 거리를 홀로 걸으며 하청설 씨의 모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현실이었고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 하씨 가문은 하청설 씨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백씨 가문을 돕는 것을 중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백씨 가문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집안 전체가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청설 씨에게 아첨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임구한 씨가 있는 한 그는 분명 하청설 씨에게 백씨 가문에 대한 지원을 끊도록 부추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이를 낳아 유언장에 이름을 올려 백씨 가문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시아 씨를 임신시켜야 했습니다. 이 여행은 저에게 기회가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 저는 하청설 씨가 정해놓은 호텔이 아닌 아무 호텔이나 잡아먹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하청설 씨의 부재중 전화가 수도 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청설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요? 혹시 또 이상한 여자랑 같이 있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여자가 또 어떻게 제 위치를 알아낸 거지?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청설 씨는 파란 얼굴로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억울한 표정의 임구한 씨가 있었고 호텔 경호원 4명이 전기봉을 들고 하청설 씨를 보호하며 서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영어로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아가씨를 아십니까? 제가 확인해주자 하청설 씨는 침착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당신이 가져갔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저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시계가 얼마나 비싸기에 밤새도록 전화하고 문밖에서 밤을 새면서까지 저를 괴롭혀야 하는 거죠. 하청설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구한 씨가 준 시계예요. 비싸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에요. 저는 짜증이 나서 그녀가 찾는 대로 내버려 두었지만 하청설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또 이상한 여자를 찾아가려고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구한 씨나 잘 돌봐주세요. 하청설 씨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30만 원에 고용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제 돈부터 보내줘요. 하청설 씨는 망설이지 않고 임구한 씨 앞에서 3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얌전히 굴어요. 저를 화나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줄 거예요. 돈을 받자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반면 임구한 씨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과거에는 고고한 척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제 앞에서 돈에 초연한 척하는 모습이 더욱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야, 찾던 시계는 됐고 나가서 산책이나 할까요? 이때 하청설 씨는 임구한 씨가 밤새도록 경호를 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가 아무런 불평도 없이 시계를 찾는 것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하청설 씨는 팔을 벌려 부드럽게 임구한 씨를 껴안았습니다. 가자. 하지만 시계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당신에게 옷이나 신발 같은 거 사주고 싶어.
당신이 이 옷을 너무 오래 입었잖아. 임구한 씨는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제 옷은 아직 입을 만해요. 돈 낭비하지 마세요. 하호민 씨는 물질적인 사람이니까 돈이 많이 들 텐데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하청설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당신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거절하지 말아줘요. 마침내 임구한 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거절하면 안 되겠네요. 당신 말을 다 들을게요. 하청설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구한 씨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하호민 씨도 데려가요. 그를 감시하고 자기가 저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려고요. 하청설 씨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겠네요. 그가 딴 데로 새는 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약간 놀랐습니다. 당신들은 밤새도록 문을 지키느라 잠도 못 잤잖아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임구한 씨는 하청설 씨의 팔짱을 끼며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내와 함께라면 정신이 100배나 맑아져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죠. 싱글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야. 하청설 씨는 호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현지 부유층의 쇼핑몰 문에 도착했을 때 임구한 씨의 친구들도 와 있었습니다. 임구한 씨는 애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제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왔어요.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데 같이 데려가도 괜찮을까요? 하청설 씨는 응석을 받아주며 말했습니다. 물론 괜찮죠. 당신만 즐겁다면요. 임구한 씨는 행복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기대했고 그의 친구들도 눈치껏 하 사장님이 구한 씨를 너무 아껴서 질투가 날 정도라고 칭찬했습니다. 맞아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결혼할 거예요. 구한 씨는 충분히 훌륭하고 인품도 훌륭하니까 하 사장님께서 그렇게 사랑해주시는 거겠죠. 저희가 어떻게 구한 씨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몇몇 사람들처럼 인품이 나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아무리 수단을 써서 하 사장님과 결혼한다고 해도 하 사장님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하 사장님은 구한 씨 같은 사람을 좋아하죠. 그들이 누구를 헐뜯고 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임구한 씨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구한 씨는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났지만 어디에 화풀이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하청설 씨의 팔짱을 끼고 쇼핑몰로 들어가 자신의 고상함과 검소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일반 상점에 들어갔지만 친구들은 계속 그를 고급 상점으로 끌고 갔습니다. 상점에 들어간 임구한 씨는 몇 벌의 낡은 2월 상품을 보고 하청설 씨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제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선물로 뭐라도 주고 싶어요. 2월 상품을 하나씩 주는 건 어때요? 하청설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임구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자기야. 당신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아 친구들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낡은 2월 상품이라도 6자리 숫자는 될 테니 겉으로는 체면치레는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임구한 씨는 하청설 씨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저는 뭐가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골라줘요. 하청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옷을 살펴봤습니다. 임구한 씨는 기회를 틈타 제 앞으로 다가와 비웃었습니다. 청설이는 당신에게 선물을 준 적이 없죠? 당신 정말 불쌍하네요. 청설이와 결혼했지만 선물 하나 받지 못했다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질투나요. 당신은 늘 몇천, 몇만 원짜리 옷을 받잖아요. 가끔은 깜짝 선물도 받고 말이죠. 정말 행복하겠어요. 그녀는 저에게 돈이나 던져줘요.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씩 주죠.
저는 정말 힘들어요. 임구한 씨는 제 말에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화풀이하듯 옷을 몇 벌 더 골랐습니다. 같은 시각, 이시아 씨는 자신의 쇼핑몰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녀의 숨소리는 분명히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상점 내부 상황을 조사한 후 곧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잠시 후 매장 매니저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흥분하여 제 앞으로 달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오늘 매장에 발을 들여놓은 첫 번째 고객으로서 저희 매장의 특별한 행운상을 받으셨습니다. 가격 제한 없이, 수량 제한 없이 원하시는 상품을 마음껏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행운상에 당첨된 걸까요? 다른 사람들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움에 휩싸인 후 질투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하오민 씨가 행운상에 당첨된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왼발로 회사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그는 왼발로 매장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엄청난 행운상에 당첨되다니. 너무 불공평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탄했습니다. 아, 나도 왼발로 매장에 들어올 걸, 심지어 하오민 씨보다 먼저 걸어왔더라면 행운상을 받았을 텐데 라며 후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장 분노한 사람은 임구한 씨였습니다. 그는 방금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후하게 나눠주었지만 하오민 씨만 빼놓았습니다. 일부러 그를 망신주고 난처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오민 씨가 행운상에 당첨되어 매장에 있는 모든 물건을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게 되자 그의 행동은 광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임구한 씨는 매니저에게 불만을 터뜨리며 따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사지 않은 고객인데 어떻게 행운상을 받을 수 있죠? 당신들 이러는 거 진짜 고객들 기분 상하게 하는 짓인 거 알아요. 매니저는 온화한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각 매장마다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 매장의 규칙은 매장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구한 씨는 납득하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보다 먼저 왼발로 매장에 들어왔는데 당신네 매장 규칙대로라면 이 행운상은 제 것이어야 합니다. 매니저는 미소를 잃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아, 제가 규칙을 다 말하지 않았네요. 키 188cm 이상의 머리 길이가 60cm 정도 되는 곱슬머리 고객이 왼발로 매장에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이 조건들은 마치 하오민 씨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즉시 불공평함을 느꼈습니다. 매니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규칙은 저희 사장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정말 우연이네요. 아마 이분은 제복이 있는 분이신가 봅니다. 김구한 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는 이 매장에서 더 이상 쇼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내 하청설 씨에게 영어로 속삭였습니다. 일부러 매니저가 엿듣게 하여 비굴한 모습을 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가시겠다면 다른 분들이 더 많은 상품을 고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임구한 씨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하청설 씨도 따라 나섰습니다. 임구한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하루에 30만 원이나 주고 데려왔는데 지금 우리를 감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당장 우리를 따라오라고 해. 하청설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그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눈치 빠른 매니저는 즉시 물었습니다. 손님, 바쁘신가요?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모든 상품 사진을 찍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고르신 후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전화번호를 남기고 임구한 씨를 흘끗 쳐다본 후 매장을 나섰습니다. 임구한 씨는 분노를 사귀며 다른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뽐낼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청설 씨가 화를 풀도록 불평 한마디 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저녁이 되어 쇼핑몰을 나설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양손에 쇼핑백을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임구한 씨는 의기양양하게 저를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운 좋게 행운상에 당첨된들 뭘 하겠어? 당신은 고작 몇 벌의 옷이나 고를 수 있겠지만 제 아내는 저에게 옷, 신발, 가방, 액세서리를 모두 사줬는걸. 그런 거 당신은 절대 가질 수 없지. 그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한 여자가 달려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는 저희 쇼핑몰에 숨겨진 행운상에 당첨되셨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분이 쇼핑한 금액만큼 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1,500만 원입니다. 한 달 안에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지정된 은행에 가셔도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 말을 마친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이유로 제가 행운상에 당첨된 걸까요? 우리는 늘 함께였는데 제가 복권에 참여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는데. 왕첨첨 씨는 질투심에 미쳐 이를 갈며 매니저에게 따졌습니다. 무슨 규칙이 그렇게 이상해요. 그는 쇼핑몰에서 돈 한 푼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2번이나 당첨될 수 있죠? 그것도 큰 상에. 임구한 씨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이 손해를 본 것보다 하호민 씨가 큰 돈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는 매니저를 노려보며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1,500만 원어치나 썼는지 확인해봐요. 계산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돈 더 물어내라고 하지 마세요. 매니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이분께는 3배로 계산되는 특별 할인권을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신 금액은 정확히 1,500만 원입니다. 계산 착오가 없으니 안심하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할인권도 있었. 지금 당장 이리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내 신발이나 핥아. 임구한 씨 옆에서 왕첨첨 씨가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하호민 씨, 어서 첨첨 씨의 요구대로 사과하세요. 그 요구가 과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앙심을 품었다면 당신이 사람을 때렸으니 불법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청설 씨는 제가 입을 열어 사과를 구걸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면 그녀가 도와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나아가 각각 임구한 씨와 왕첨첨 씨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부딪히게 했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몸을 돌리려는 순간 하청설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돌아와요. 내가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감히 구한 씨를 다치게 하다니. 내가 전에 했던 말이 농담인 줄 알아요? 감히 가려고 했다가는 다음 달에 당신 외할아버지 댁 식구들을 모두 감옥에 쳐넣어 버릴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께 부탁드려야겠네요. 하청설 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어쩐지 요즘 저에게 감히 대들더니 할아버지를 믿고 그랬던 거였어? 지금은 그렇게 거만하지만 나중에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봤어. 저는 무관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의 일은 나중에 생각하죠. 적어도 지금은 당신보다 힘이 세니까 남들 믿고 함부로 대해도 되거든요. 의 말을 마친 저는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외국의 거리를 홀로 걸으며 하청설 씨의 모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현실이었고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 하씨 가문은 하청설 씨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백씨 가문을 돕는 것을 중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백씨 가문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집안 전체가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청설 씨에게 아첨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임구한 씨가 있는 한 그는 분명 하청설 씨에게 백씨 가문에 대한 지원을 끊도록 부추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이를 낳아 유언장에 이름을 올려 백씨 가문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시아 씨를 임신시켜야 했습니다. 이 여행은 저에게 기회가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 저는 하청설 씨가 정해놓은 호텔이 아닌 아무 호텔이나 잡아먹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하청설 씨의 부재중 전화가 수도 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청설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요? 혹시 또 이상한 여자랑 같이 있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여자가 또 어떻게 제 위치를 알아낸 거지?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청설 씨는 파란 얼굴로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억울한 표정의 임구한 씨가 있었고 호텔 경호원 4명이 전기봉을 들고 하청설 씨를 보호하며 서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영어로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아가씨를 아십니까? 제가 확인해주자 하청설 씨는 침착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당신이 가져갔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저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시계가 얼마나 비싸기에 밤새도록 전화하고 문밖에서 밤을 새면서까지 저를 괴롭혀야 하는 거죠. 하청설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구한 씨가 준 시계예요. 비싸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에요. 저는 짜증이 나서 그녀가 찾는 대로 내버려 두었지만 하청설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또 이상한 여자를 찾아가려고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구한 씨나 잘 돌봐주세요. 하청설 씨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30만 원에 고용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제 돈부터 보내줘요. 하청설 씨는 망설이지 않고 임구한 씨 앞에서 3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얌전히 굴어요. 저를 화나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줄 거예요. 돈을 받자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반면 임구한 씨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과거에는 고고한 척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제 앞에서 돈에 초연한 척하는 모습이 더욱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야, 찾던 시계는 됐고 나가서 산책이나 할까요? 이때 하청설 씨는 임구한 씨가 밤새도록 경호를 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가 아무런 불평도 없이 시계를 찾는 것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하청설 씨는 팔을 벌려 부드럽게 임구한 씨를 껴안았습니다. 가자. 하지만 시계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당신에게 옷이나 신발 같은 거 사주고 싶어. 당신이 이 옷을 너무 오래 입었잖아. 임구한 씨는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제 옷은 아직 입을 만해요. 돈 낭비하지 마세요. 하호민 씨는 물질적인 사람이니까 돈이 많이 들 텐데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하청설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당신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거절하지 말아줘요. 마침내 임구한 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거절하면 안 되겠네요. 당신 말을 다 들을게요. 하청설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구한 씨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하호민 씨도 데려가요. 그를 감시하고 자기가 저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려고요. 하청설 씨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겠네요. 그가 딴 데로 새는 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약간 놀랐습니다. 당신들은 밤새도록 문을 지키느라 잠도 못 잤잖아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임구한 씨는 하청설 씨의 팔짱을 끼며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내와 함께라면 정신이 100배나 맑아져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죠. 싱글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야. 하청설 씨는 호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현지 부유층의 쇼핑몰 문에 도착했을 때 임구한 씨의 친구들도 와 있었습니다. 임구한 씨는 애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제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왔어요.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데 같이 데려가도 괜찮을까요? 하청설 씨는 응석을 받아주며 말했습니다. 물론 괜찮죠. 당신만 즐겁다면요. 임구한 씨는 행복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기대했고 그의 친구들도 눈치껏 하 사장님이 구한 씨를 너무 아껴서 질투가 날 정도라고 칭찬했습니다. 맞아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결혼할 거예요. 구한 씨는 충분히 훌륭하고 인품도 훌륭하니까 하 사장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겠죠. 저희가 어떻게 구한 씨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몇몇 사람들처럼 인품이 나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아무리 수단을 써서 하 사장님과 결혼한다고 해도 하 사장님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하 사장님은 구한 씨 같은 사람을 좋아하죠. 그들이 누구를 헐뜯고 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임구한 씨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구한 씨는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났지만 어디에 화풀이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하청설 씨의 팔짱을 끼고 쇼핑몰로 들어가 자신의 고상함과 검소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일반 상점에 들어갔지만 친구들은 계속 그를 고급 상점으로 끌고 갔습니다. 상점에 들어간 임구한 씨는 몇 벌의 낡은 2월 상품을 보고 하청설 씨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제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선물로 뭐라도 주고 싶어요. 2월 상품을 하나씩 주는 건 어때요? 하청설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임구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자기야. 당신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아 친구들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낡은 2월 상품이라도 6자리 숫자는 될 테니 겉으로는 체면치레는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임구한 씨는 하청설 씨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저는 뭐가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골라줘요. 하청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옷을 살펴봤습니다. 임구한 씨는 기회를 틈타 제 앞으로 다가와 비웃었습니다. 청설이는 당신에게 선물을 준 적이 없죠? 당신 정말 불쌍하네요. 청설이와 결혼했지만 선물 하나 받지 못했다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깟 푼돈에 당첨된 걸 꼬투리 잡으면서 질투하는 꼴이라니. 어서 임구한 씨에게 사과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 사모님과 결혼한 후에는 편히 살지 못할 거야.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왕첨첨 씨는 뺨을 맞고 이성을 잃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날 때려? 무슨 권리로 때리는 거야?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씨 가문의 도련님이라는 직함이 꽤나 대단한가 보네. 그럼 내가 하씨 가문의 도련님이라는 권한을 한번 이용해 볼까? 저는 하청설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왕첨첨 씨가 여러 번 저에게 고함을 지르며 모욕했어요. 제가 하씨 가문의 도련님으로서 하 사모님께 왕씨 가문과의 모든 협력을 끊어달라고 요청할 자격이 충분할까요? 하청설 씨가 입을 열기도 전에 임구한 씨가 참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첨첨이는 내 친구잖아. 내가 있는데 내 아내가 왕씨 가문을 가만두지 않겠어? 앞으로 그들과 더 깊이 협력할 계획인데. 왕첨첨 씨는 과장된 웃음을 터뜨리며 조롱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하씨 가문의 도련님이라고 해도 무슨 소용이야? 하 사모님이 널 좋아하지 않는데 내 직함은 그저 장식품일 뿐이잖아. 하청설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협력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함부로 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게다가 왕첨첨 씨는 구한 씨를 보호하려다 보니 가끔 말실수를 하는 것뿐이고요. 구한 씨에게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난 당신 때문에 구한 씨가 진정한 친구를 잃는 걸 원치 않아요. 왕첨첨 씨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하씨 가문의 도련님 직함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듯 제게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 사모님이 인정하지 않으니 내 하씨 가문의 도련님 직함은 거지보다 못하다는 듯이 저는 화를 내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전화가 연결되자 모든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하청설 씨는 서둘러 달려와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또 어린애처럼 할아버지께 꼰지를 거야? 바로 그때 전화가 연결되었고 휴대폰 스피커폰에서는 하 회장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호민아, 왜 한밤중에 전화한 거냐? 또 청설이가 널 괴롭히는 거냐? 저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흐렸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청설 씨가 제 팔을 붙잡고 이를 악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알았어. 다 들어줄게. 제발 할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마. 임구한 씨의 존재를 아시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실지도 몰라. 임구한 씨를 아시면 만에 하나 화가 나서 쓰러지실 수도 있어. 내가 살인자가 될 수는 없어. 저는 웃으며 목소리를 바꿔 발랄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주를 빨리 보고 싶으셔서 절 내버려 두지 않으시잖아요. 간신히 외국에 나왔는데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답답해 죽겠어요. 할아버지께서 청설이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말을 마치자 하 회장님은 시원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너희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내가 청설이를 잘 타이르마. 지금은 거기서 신나게 놀아라. 맘껏 놀고 나서 돌아오너라. 전화를 끊자 저는 하청설 씨를 바라보며 기재 약속을 지킬 차례네. 지금 당장 비서에게 전화해서 왕씨 가문과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지시해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청설 씨를 조롱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 사모님, 왕씨 가문을 용서해 주세요. 왕첨첨 씨는 마침내 겁에 질려 넋이 나간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만약 정성그룹과 왕씨 가문이 모든 협력을 중단하면 다른 회사들도 우리를 정성그룹에 찍혔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협력하려 하지 않을 거야. 왕씨 가문은 과거 파산 직전에 정성그룹과의 협력 덕분에 겨우 회복되었어. 지금 협력을 중단하면 왕씨 가문은 분명 파산할 거야. 임구한 씨는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첨첨이는 내 가장 친한 친구잖아. 제발 저를 봐서라도 왕씨 가문과의 협력을 중단하지 말아줘요. 내 친구가 저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감히 저를 보호해주겠어요. 말을 마친 그는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하청설 씨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하호민 씨에게 약속했으니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께서 나서시면 협력 중단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호민 씨를 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왕첨첨 씨가 호민 씨를 모욕했다는 사실을 아시면 왕씨 가문 사람들이 경성에서 영영 사라지게 하실지도 몰라요. 제 곁에 있는 당신마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임구한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왜 하호민만 항상 운이 좋은 걸까요? 하 회장님의 총애를 받는 것도 모자라 자신은 하청설 씨 옆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쥐새끼처럼 몰래 숨어 지내야 하는데 하청설 씨는 휴대폰을 꺼내 국내에 있는 비서에게 전화하여 왕씨 가문과의 협력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왕첨첨 씨는 공포에 질려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호민 씨,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관대하게 저희 가족을 용서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이 일 때문에 저를 얼마나 심하게 때리실지 몰라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는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임구한 씨의 친구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히 왕첨첨 씨처럼 나서지 않아서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호민 씨가 감히 반항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완강하게 할아버지에게 꼰지르고 하청설 씨를 협박했습니다. 설마 그가 하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에 복수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그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하호민 씨는 무적입니다. 갑자기 임구한 씨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 구한 씨, 갑자기 국내에 중요한 일이 생각났어요.
오늘 밤 당장 돌아가야겠어요. 함께 있어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기 전 왕첨첨 씨를 데려가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임구한 씨는 분노에 휩싸여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나가자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즐거운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 수표를 꺼내고 있는 것을 보자 그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기야,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한 후 하청설 씨는 서둘러 임구한 씨를 따라갔습니다. 구한 씨,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넘어지면 어떡해요? 하청설 씨가 따라가자 임구한 씨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하청설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며 다친 데는 없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임구한 씨는 억울한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러자 하청설 씨는 왜 웃으세요? 제가 넘어진 게 그렇게 웃긴가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귀를 드러내고 말하는 게 시원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임구한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중에 하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하호민 씨를 반드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하청설 씨에게 자기야, 저 녀석 얼굴 보기 싫으니까 저 녀석 쫓아내보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청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랐습니다. 알았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하청설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여기서 더 이상 구한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돌려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 봉투 안에 적힌 대로 계좌에 1,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국제은행이라 시간이 좀 걸렸지만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메시지를 받고서야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던 1,500만 원이 생기다니. 그 후 저는 고급 의류 매장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옷 몇 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옷은 필요 없고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청설 씨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 회장님께 잘 보이기 위해 매 계절마다 하청설 씨는 비서 진 씨에게 부탁하여 새로운 명품 옷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저는 문자로 제 의사를 매니저에게 전달했습니다. 매니저는 흔쾌히 허락하며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답장했습니다. 통계를 내고 돈을 보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매니저가 통계를 내고 이시아 씨에게 보고하자 이시아 씨는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확인하고 매니저에게 직접 5천만 원을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그곳을 떠나기 전에 이시아 씨는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고급 의류 매장 매니저에게서 5천만 원을 받고 꿈만 같은 기분을 느끼며 매장을 나섰습니다. 그때 이시아 씨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지 않자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 제 앞에서 20m 정도 앞에 있습니다. 이시아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자신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자신에게 보상하기 위해 조금 꾸며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시아 씨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시아 씨는 발걸음을 때려다 갑자기 멈춰서서 리웨이터에게 자신을 조금 더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스타일리스트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 시간 후, 저는 제 자신에게 보상. 하지만 조리원장이 맡아서 해주는 것보다는 못했어요. 호텔 주방장이 아무리 잘해도 제 입맛에 맞는 요리를 만들지는 못했는데 하호민 씨는 할 수 있었거든요. 매일 입는 옷도 그의 다림질과 세심한 관리를 받지 못하니 예전만큼 편안하지 않았고요.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위장차도 없으니 늘 짜증이 솟구치는 걸 겨우 참을 정도였죠. 지난 3년 동안 하호민 씨는 제 삶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하청설 씨의 생각을 끊고 제가 말했습니다. 저와 헤어지면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 할아버지 걱정도 안 돼요? 하청설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미간을 찌푸리며 한동안 고민하더니 마치 엄청난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이를 낳아줄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임구한 씨가 창백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청설 씨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당신 정말 그 사람 아이를 낳아줄 거예요? 나와는 절대 안 된다고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람 아이를 낳겠다고요? 당신은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했던 맹세는요. 위장이 좋지 않다며 차를 마시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국내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한의사를 찾아 약 처방을 받고 이 먼 곳에서 약재상을 찾아다니며 약을 구해다 줬잖아요. 당신을 위해 5시간 넘게 뛰어다니며 약을 지어 차를 만들어줬는데 당신은 저를 어떻게 대하는 거죠? 당신을 위해 그렇게 애쓰는 동안 당신은 다른 남자 아이를 낳고 싶어 하다니요. 하청설 씨, 당신은 저에게 너무나 가혹해요. 하청설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재빨리 하우민 씨를 밀어내고 임구한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임구한 씨는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구한 씨, 오해.